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26일 오후 4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는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온 자산들에 대한 유입의 거래량 자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자산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볼 거고, 그리고 M2 통화량 그래프가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아직 유동성 장세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하지 않았고 그 유동성 자산이 시작하게 된다면 리스크 있는 자산, 리스크 온 자산들이 리스크 온 이제 큰 자산들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네 가지 메이저 코인들을 원화 기준으로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종가상 최고가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틀 전에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점점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 0.25%를 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관측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과 지난주 11월 21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65%나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11월 26일날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76%나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30%가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금리 인하 0.25%를 한다가 84%, 지난번 영상에서 60%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84%까지 증가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왜 이게 상승을 했는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이게 밑에 이제 에셋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에셋 그래프를 좀 보면 원래 이 에셋 그래프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상승 때는 이 자산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버블을 형성을 하고 시장의 돈을 말도 안 되게 풀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산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6,000달러짜리가 뭐 우리나라 돈 1,000만원, 뭐 2,000만원짜리가 8,000만원까지 상승하는 거의 4배, 5배 가량 말도 안 되는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게 에셋 자산, 그러니까 전체 자산은 그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하는 관점,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하는 관점에서 그래프,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그래프가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올랐을까? 왜 여기서 자산이 상승을 해야지만 항상 나스닥이든 뭐 어떤 투자 시장이 크게 올라가주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왜 이 전체 자산이 하락을 함에도 비트코인은 올랐을까라는 걸 본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들의 자금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기관의 ETF 자금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버블과 유동성으로 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기관들의 ETF 자금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상승세는 제한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만 자금들이 몰리는 시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크레딧 코인을 사지 않거든요. 블랙록이 에테나를 매수하지 않고 블랙록이 더블제로를 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이 메타디움을 매수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면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한다고 해봐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막 1%, 그리고 뭐 0. 몇 %밖에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기관들의 자금으로 코인 시장들이 상승을 하고 크게 코인 시장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비트이더, 이런 이제 비트이더, 리플, 그리고 솔라나 이런 이제 ETF 상장되어 있는 현물 ETF나 선물 ETF가 있는 이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만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에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주가 뭐 스트래티지처럼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기들의 회사채,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버블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서 돈을 벌기에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올라서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게 된다면 이때는 알트코인들까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개인들은 크레딧 코인 같은 거 매수하고 모스코인 같은 거 매수하고요. 뭐 코박, 무댕, 뭐 카바, 딥북 이런 것들 매수를 합니다. 그게 개인이에요. 개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담아가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시장의 거래량이 붙으면 붙는 대로 시장의 거래량이 뭐 이 종목이 튀어오른다 그러면 이 종목 가서 매수하고 뭐 모나드 매수하고 리플 매수하고 솔라나 매수하고 웨이브 매수하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자금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들이 비트코인만 크게 올랐고 알트코인들이 못 가는 시장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에셋 그래프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죠.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에셋 그래프 말고 M2 통화량이 먼저 선행이 돼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1번부터 1, 2, 3, 4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금리 인하가 시작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달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12월달 금리 인하가 뭐 때문에 약간 안 한다고 막 얘기가 나왔었죠. 셧다운이었어요. 근데 지금 셧다운이 어쨌든 해제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경제 캘린더들을 보면 물론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을 충분히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도 보시면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표나 그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로 저는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전치보다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까지는 확인을 했으니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플레 그러니까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이 밑에 오늘 저녁 10시 반에 하는 거는 고용을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만약에 그 소비는 줄었고요. 고용도 같이 줄었다면 그러니까 실직자가 많아져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권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9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전에 금리 인하를 했던 거랑 다르게 실질 자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제로 그 긴축을 종료하는 그리고 이제 채권을 매입해주는 그러면서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상승하는 상승세는 이거는 그 비트코인과 리플 이런 이제 메이저 코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알트의 돈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상단의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인데 이번에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0% 이상 하락할 수 있고요. 이렇게 10% 이상 하락할 때가 예전에 2024년 11월, 12월 달, 2025년 1월 달에 좀 어떤 미니 불장이 나왔을 때 그런 무빙 그리고 2025년 4월 달부터 시작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이후에 알트장이 왔을 때 여기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를 과거의 데이터들을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때 비트보다는 알트들의 움직임에 돈이 많이 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123K 자리에서 보다 더 많이 알트코인은 올라가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중요한 지지라인은 82K 자리이며 비트코인이 103K 자리까지 도달하는 구간에서 저는 이 구간에서 알트장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알트장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차트나 여러가지 시황들은 좀 이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이더, 리플, 솔라나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원화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외 차트랑 똑같으니까요. 우리나라 원화 차트 보시면서 이제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비트코인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주봉은 여기 이제 보라 색깔 선
22평 갈색깔선, 주황색, 빨간색 이게 뭐냐면은 정배열의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봉은 현재 정배열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21평짜리,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22평과 62평을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들도 보면 한 번씩 22평을 이탈할 때는 62평 자리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62평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은 120평과 일목균형표 구름대예요. 그러니까 1억 1,800만원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야 됐었던 매물대 구간이었고 그 1억 1,800만원은 2025년 3월달 4월달 요 앞에 쌍바닥을 만들었던 주봉상 쌍바닥, 일봉상 역회된 숄더를 만들었던 그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되면서 월봉상에서 22평 자리를 같이 지지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제가 강력하게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선으로 여기 빗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추세선 상단 그 추세선을 좀 그려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 추세선 봐봐요. 여기 상단, 여기 상단, 여기 상단, 그리고 하단, 그리고 지금 자리들을 쭉 이어보면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추세선 상단이었어요. 중요한 추세선 저항이었단 말이죠. 이 가격을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안착, 두 번째 안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서 두 번째 안착은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까지는 오히려 지지를 받아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1억 2천만 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거는 1억 6천만 원 선까지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집해 가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무서워하지 말고 솔직히 돈만 있으면 비트코인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알트장이 오려고 해도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서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한 가격이 31%, 그럼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하락분의 절반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3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비트코인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1억 2천만 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62평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동일하게 이제 22평과 122평을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22평, 62평이 한 번에 그냥 이탈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를 좀 그려본다면 피보나치가 이런 관점으로 될 거고 지금 현재 트렌드 라인이랑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 색으로만 해서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좀 쓰고요. 배경 지우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0.382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시세를 어느 정도 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0.382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두 칸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582만원 자리까지는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582만원에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고 거래량이 동반된 매물대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이 582만원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저항 맞고 내려갈지 지금 당장 결단 내릴 순 없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392만원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580만원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또한 395만원, 390만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580만원 또는 55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가지 코인들을 좀 메이저잖아요. 어차피 이 두 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이고 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저는 좀 강력하게 담아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봉에서 이더리움보다는 흐름이 좋아요. 주봉에서 62평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RSI가 골든크로스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RSI만 골든크로스가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려면 옆으로 뭔가 횡보해주는 모습이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RSI
주봉의 21선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21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이제 주가가 위아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리플의 저는 제일 좋은 타점은 2,900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본다면 주봉의 22평을 올라탈 때 저 같으면 매매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평을 올라타야지만 이게 내가 좀 살아있다 라고 이 코인이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22평 밑에 있을 때보다는 웬만하면 22평 위에 올라탔을 때 매매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플은 2,92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코인으로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주봉을 보시면 지금 주봉상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전저점에서 살짝 이제 저점의 추세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 추세, 여기 2025년 4월달 2024년 1월달 자리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려보시면 왜 이 두 가격을 추세를 긋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서 그래요. 2024년 1월달 그리고 요 자리 이게 이제 FTX 파산했던 자리에서부터 계속 하락했다가 여기서 올라온 이 U자형의 컵핸들을 만들었던 자리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밑으로 내렸다 이때는 전체 시장들이 2025년 4월달 자리에는 전체 시장들이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서 들어올린 자리,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과 전체 시장들이 급락했다가 바닥을 만드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세 가지를 제가 이어서 그렸고요. 여기서 얘는 18만 6천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31만 3천원짜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지금 다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다르게 기관들의 유입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기관이랑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알트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18만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되고 목표가는 30만원 이상 단기 목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